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등과 같은 타이틀은 언제 들어도 달콤한 문장입니다.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은 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비상한 두뇌와 특유의 성실함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없이 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15년 북한 개성에서 발견된 700년 된 쇳덩어리, 정확히는 합금덩어리는 그간 유럽인들이 자부심처럼 가르치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알고서 속인 건지 모르고서 속인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쓰인 역사책이 곧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출신의 마크 피터슨이라는 미국인 학자는 약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치면서 유튜브 우물밖의 개구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는 웬만한 한국인들은 범접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한국학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가끔 역사를 다루는 제 채널도 배울 것이 많아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유익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몇 년 전 미국 교수들과의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이면서 최고인 것은 많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인쇄술, 한글, 그리고 교육열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인쇄술은 지금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술이지만 인쇄술의 등장은 문명사의 대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책 한 권을 펼쳐두고 하나하나 따라 쓰던 필사의 시절에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인간인지라 수없이 많은 오탈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목판 인쇄술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목재의 특성상 습기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몇 번 찍은 후에는 다시 목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을 가진 금속 활자는 전혀 다릅니다. 단단한 판 위에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고정시킨 후 이를 종이에 찍으면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해지고 글자를 만들어두면 이를 조합해 전혀 새로운 책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 인쇄본은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1967년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했는데 그 책의 뒷면에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 외 흥덕사 주자인시, 즉 1377년 7월 청주목 교회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조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박병선 박사 덕분에 한국이 독일보다 70년가량 앞선 금속 활자 수를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8년 뒤 직지보다 더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글자 하나가 북한 개성에서 툭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015년 11월의 쌀쌀한 어느 날 오후 개성의 만월대에서 문화재 공동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한국과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금속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굴 현장에서 파온 흙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흙 속에서 작은 돌처럼 보이는 금속 덩어리를 하나 발견했죠. 가로 1.36cm, 세로 1.3cm, 높이 0.6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속에서 흙을 털어내보니 한자 전을 쓴 금속 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 활자를 가져가 꼼꼼히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죠. 이 금속 활자는 조선도 아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라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고려에도 금속 활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실물 증거가 없어 아쉬워하던 찰나에 발견된 이 금속 활자는 우리 조상들의 금속 활자 수를 최소 15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앞선 것이 확실하지만 개성 만월대가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완전히 소실됐기 때문에 이 금속 활자는 적어도 그 이전의 만월대에서 사용된 겁니다. 덕분에 그간 1377년으로 알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1361년으로 앞당겨졌고 직지에 밀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서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이상 앞섰다는 기록물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교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에는 1234년 상정고금 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쉽게도 실물이 없고 기록만 남아있죠.
어쨌든 개성 만월대에서 남북 조사단이 발견한 한 점 외에 북한이 이후로 4점을 더 찾아내기는 했으나 이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국이 개성공단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북한 조사단이 단독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고려는 금속활자의 원조국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금속활자는 많아야 10점이 채 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로 금속활자를 대량으로 보급했지만 원조국인 고려의 금속활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금속활자 열풍이 분 것은 순전히 구텐베르크 덕분입니다. 유럽에서는 수도사가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 약 한 달을 썼는데 구텐베르크가 혜성처럼 등장해서는 같은 책을 수백 권씩 찍어내자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첫 활자 인쇄를 찍어낸 후 50년 만에 유럽 전역에 약 350개의 도시에 1000개 이상의 인쇄소가 생겼죠. 그 50년 동안 찍어낸 책이 약 900만 부라고 하는데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정반대였습니다. 책을 찍어내기는 했으나 당시 책이라는 것은 왕실과 사대부들이 필요한 것이었지 서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조선시대도 같았습니다. 훌륭한 책 몇 권 찍어서는 보관하기에 급급했으니 인쇄술이 날개를 달 수 없었죠. 그런데 금속활자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텐베르크에게 활자 인쇄술을 가르쳐준 인물이 다름 아닌 장영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합리적인 의심은 2015년 5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디지털 포럼 2005에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한마디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기조연설에서 구텐베르크가 교황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친구에게 금속활자 기술을 전해 듣고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는 스위스 인쇄박물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됩니다. 우선 1360년 이전에 제작된 만월대 금속활자도 제쳐두고 1377년에 제작된 직지까지 양보하더라도 구텐베르크 성서가 만들어진 1455년은 그 시기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중용했던 장영실이 1434년 세종의 명을 받아 금속활자를 만드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시기에 조선의 활판 인쇄기술을 대표하는 갑인자와 그 인쇄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1년 뒤 구텐베르크에서 성서가 인쇄됐죠. 당시 조선은 독일과 외교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과 독일에서 21년 간격을 두고 금속활자 인쇄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엘고어 전 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황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친구가 구텐베르크에게 금속활자술을 전해주었다는 내용은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의 비밀수장고에서 교황의 친서 필사본이 발견됐죠. 당시 서신은 1333년 고려 충수강 보기 2년 로마 교황 요한 22세가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려 국왕께로 시작하는 친서는 교황답게 고려왕도 기독교를 개종하라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 하느님을 잘 섬겨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황청의 기록에서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이 1452년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 소개로 교황 니콜라우스 5세를 아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은 실존인물로 교황 사절단의 일원이며 동서문물이 활발히 교류되던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적이 있고 교황청의 최대 사업인 42행 성서 인쇄를 친구인 구텐베르크에게 맡긴 실존인물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의 소개로 교황을 아련했고 2년 뒤 구텐베르크 성서가 인쇄됐다면 그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어쩌면 장영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만월대에서 발견된 금속활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존하는 유물이고 장영실이 교황을 아련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교황 사절단이 한국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배워갔다는 것은 가설입니다. 다만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존 홉슨 교수가 자신의 저서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쇄술, 금속활자의 기원을 16세기 중국과 14세기 초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과장도 아니고 편협한 시각도 아닌 합당한 범위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인쇄혁명은 유럽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인쇄혁명의 시작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라면 결국 우리 조상들이 전해졌을지도 모르는 금속활자가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